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 포맷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매수 속에 상승폭을 키웠고요. 특히나 ARM과 또 엔비디아의 강세 속에 우리 증시도 AI 쪽과 반도체 쪽 상승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또 일부 2차 전지도 올라와 주었는데요. 또한 모처럼 또 재건 쪽도 상승하면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설날에 떡국 드시고 오셨는지요? 예. 네, 저는 못 먹었는데 아, 드시고 진짜요? 오셨네요. 네. 나이 한 살 안 먹으려는 약간의 마지막 그런 네, 느낌이었던 그런 것 같아요.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월요일 날 좀 연휴 보내면서 미국 시장 뭐 나쁘지 않게 다우존스가 좀 올라주면서 끝나서 우리 시장도 좀 크게 올라줄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래도 많이 반등을 올랐죠?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좀 괜찮은데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은 늘 앉아서 봅니다. 네. 아프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시장이 올라왔다 빠졌다를 반복했었는데 조금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유난히 빠졌던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반도체였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 사셔라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종목을 찍어드렸는데 첫 번째가 삼성전자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SK 하이닉스였고요. 한미반도체였고 HPSP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올라왔죠. 자, 보면 현재 장을 순환 매장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자동차가 먼저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조금 치고 올라와 주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증시가 더 세게 갈 거냐, 조정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반도체 강도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종목들 괜찮은 것들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걔들이 오늘 꽤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좀 하고 나머지 또 눌리면 또 사고 이렇게 반복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2월 말 이렇게 짧으면 한 2월 셋째, 넷째 주 정도일 것 같고요. 길면은 한 3월 첫 주 정도까지는 상승장 영역 안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종목별 순환 매장세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 중순부터 5월까지는 좀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연일 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데 보통 통계상 보면 미국이 연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상승을 할 때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상승하고 나면 하락이 장대음봉 나오면서 한번 굉장히 두들겨 맞았던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추세가 한번 결정 나면 한두 달은 가요. 한 두 달쯤 가다가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됐을 때 보통 미국이 고점을 만들면서 어떠한 이슈가 됐든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한번 깹니다. 그때 우리 장은 와장창 무너졌던 기업들이 있어서 사실 상승장이지만 현금 하나도 없이 주식 100% 들고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웬만한 배짱으로 어려운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2월 달 상승은 여러분이 올라가면서 챙길 거 챙기고 현금 좀 확보하고 있다가 3월 중순부터 조정장이 온다고 하면 4월 달, 5월 달 걸치면서 좀 이렇게 와장창 빠질 거예요. 그때 한번 또 싸게 담아가지고 여름장을 끌고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9월 19일 날 인버스 몰빵하면서 장 빠진다고 이야기 드릴 때 10월 말일까지 무지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40일 동안 폭락을 했고 주식 종목 섹터를 가리지 않고 다 초토화됐습니다. 인버스 24% 수익 나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보통 40%에서 60%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장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10월 말부터 11월 첫 주거든요. 그게 12월 말까지 올랐다가 1월 2일 날 첫 거래일 날 시초가에 주식 들고 있는 거 몽땅 다 던지고 인버스 배팅 얘기하고 장이 2주 동안 또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자꾸 하락만 얘기하지? 아니요. 상방 얘기하고 있어요. 주식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수익이 날 때 우리 장이 계속 강세장으로 초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이냐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놓치고 나서 시장에 내가 다 팔았는데 더 가면 속상하죠. 근데 문제는 경우의 수를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다 팔았는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돈 벌 기회를 놓쳤을 때의 속상함,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들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미국장이 떨어지면서 우리 장 종목들이 와장창하면서 마이너스 10% 20% 되는 손실의 리스크 생각해 보면 내가 차라리 못 벌더라도 적게 벌고 내가 현금 들고 있는 안전함을 저는 택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분은 야 수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밀고 가, 이거는 각자 성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내가 잡아서 20, 30%, 20% 벌고 또 기다렸다가 몇 달 기다리면 조정 한번 오잖아요. 그럼 2, 3개월 정도 기다렸다 조정 나오면 또 한 번 샀다가 팔고, 이렇게 저는 1년에 한 너댓 번 정도의 매매만 하면 되지 않을까? 2, 3개월 주기로 내가 한두 번 정도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성향인 거고요. 늘상 매매를 하셔야 되고 늘상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매매는 말이 안 되는 매매일 거고, 대형주 순환매가 말이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별 종목들 좋으세요? 장이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장이 나빠지면은 중소형 종목, 개별 종목들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2월 말까지도 상승 좋다라는 말씀 짚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반등을 했던 장세인데 사실 이게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모르잖아요.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종목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종목별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또 그리고 자동차 쪽, 반도체주 우리 전문가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섹터들 여러 가지 짚어주실 텐데 오늘은 좀 반도체 쪽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종목들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반도체가 HPSP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네. SK하이닉스도 좀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대장주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을지 아니면 아직 안 올라온 반도체 쪽도 좀 좋을까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네. 세상. 예, 우리는 1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1등주 위주로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대장주를 못 샀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부담스러우면 이제 후발 투자를 사가지고 얘가 이렇게 숨고르게 따라 올라가는 것을 내가 먹겠다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데, 얘는 대세 강세장에서만 통하는 전략이고, 약세장으로 전락하는 순간 올라올 때도 얼마 못 올랐던 2등, 3등 주들은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그런 매매보다는 놓쳤으면 안 하고 다음 사이클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도체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1등주는 갖고 계시고 가되 2등주나 3등주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늦은 시간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월말에 하는 온라인 강의 링크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톡방에 있으셨던 분들도 지금 바로 옮겨와 주셔야 되고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 장자방 보내주시면 지금 현재 있는 톡방에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자,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제가 욕먹는 게 뭐냐면 너는 맨날 똑같은 종목 가지고 왜 돌아가면서 그것만 하고 딴 거 안 하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순대국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짜장면 팔면 어울리나요? 잘 안 어울리죠. 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여기 갈비 전문점인데 갑자기 라면을 팔아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섹터만 계속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매매하셔도 여러분 평생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중요한 건 주식은 내가 불안함이 느껴지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세를 놓치더라도. 그래서 내가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 하시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정말 신중하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더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제목에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섹터별 ETF, 그다음에 대형주의 순환매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 타점이 보인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장은 돌고 돌아요. 근데 어떤 게 돌고 도느냐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 1월 19일 날 여러분께 드렸던 시황입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LG전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HPSP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는 봐야 될 종목을 미리 여러분 한 달 전에 공지했습니다. 네. 해야 될 거. 기아, 현대차,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추가로 하실 거면 모비스하고 위아 정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차 전지, 조선주,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주, 그다음에 시멘트주, 이렇게 철강주까지 말씀드려서 10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목을 이야기 드리고 나서 되게 애를 먹었던 종목이 올해 들어서 애 먹었던 종목이 딱 한 종목인데 이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 출연하게 된 게 작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그러면은 14개월 차 하고 있는데 제가 드렸던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애 먹은 종목이 이 종목 하나입니다. 단 한 종목도 물린 적이 없고요. 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손절친 종목도 없고 물려있는 종목도 없는데 유일하게 물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종목이 차이나 전기차라고는 이 종목인데요. 종목 코드는 371460입니다. 굉장히 좀 솔직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수익 난 걸 얘기하고 손실 난 걸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손실 난 거 먼저 얘기합니다. 이실직고 하죠. 뭐 딱히 창피할 건 없습니다. 보시면 저는 얘가 쭉 빠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갖다 내려올 때 여기 7,500원 여기 양봉 딱 서던 날 뭔 얘기하냐면 7,500원 밑에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사는데 한 2, 3주 정도 걸쳐서 천천히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깨짐 손절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2월 5일 날 최저가가 6,080원입니다. 다행히 손절가 안 건드렸죠. 그래서 2, 3주 동안 내려올 때 7,500원부터 사기 시작한 사람은 6,080원까지 내려올 때 나 마이너스 한 17% 났는데 큰일 났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사고 안 샀으면.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시황이 뭐였냐면 내려올 때마다 보통 오후장에 빠지니까 오후장에 천천히 매수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채우실 비중은 10%에서 15%만 채웁니다. 더는 채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내내 얘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어떡할까요?부터 난리가 나신 분들이 계세요. 비중 40% 50% 채웠다. 제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채우세요? 10에서 15%만 채워놓으시고 제가 물량을 잡아라라고 물량 잡아라 이야기할 때 그때 채우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자, 언제 채웠냐면 여기 아래 꼬리 달고 나서 양봉 세운 날 6,500원 찍는 이날 자 6,500원, 6,600원에서 비중 25% 채워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4, 50% 채운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지금 얼마 잡냐면 7,400원에서 7,700원 여기까지 올라오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천천히 모으셨다면 이제 평균 단가는 무조건 7,000원 아래에 있습니다. 6,700원, 6,800원, 6,900원에 있는 게 정상이고 밑에 6,500원 얘기할 때 비중을 채웠다면은 단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평균 단가는 6,800원 내외 정도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 전환된 상태에서 지금 끌고 가는 상태라서 가다가 밀리면 그냥 본전 처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7,400원에서 7,700원 정도 왔을 때 다 팔지 이때 한 60, 70%만 털고 나머지 들고 갈지 결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는요 가장 바닥입니다. 가장 바닥. 그래서 얘가 시세가 얼마나 터질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초에 매수했던 7,500원까지 회복하는 데는 별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들고 가봐서 내가 얼마를 벌고 나올지는 그때 가서 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되게 오랫동안 재고 재다가 들인 종목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말 오랫동안 쟀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내내 참다가 재다가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요. 우리가 만약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매매를 한다고 계산하면 1년이면 한 20번, 30번의 매매 의사결정을 합니다. 매수하는 결정을. 근데 20, 30번 하는 것 중에 딱 이 한 종목만 애먹은 거예요. 다른 종목은 하나도 애먹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좋은 결정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애먹는 종목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비중을 정하는 거다. 비중을 지키는 거다. 이해하셨죠? 2, 3주 동안 살았는데 2, 3일에 다 사버리고 나 돈 없는데요? 몰빵 쳤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난감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전 여러분께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고요. 예, 여러분께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제 투자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만약에 물리는 고생하는 종목 하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애먹는다면 참 난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중을 실어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7,400원에서 7,7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한 50%에 70% 청산할 생각이고 탄력이 좀 강화된다면 좀 더 잡자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위치에서 탄력이 둔화되면 팔고 나갈 생각이니까 이 종목 때문에 마음고생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마음고생하시는 거 아니죠? 수익 전환 됐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지금 장은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요 날입니다. 1월 19일 날 제가 17,500원에서 코덱스 자동차 사라 이야기 드리면서 ETF 종목으로는 코덱스 자동차 091180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091180 말씀을 드렸고요. 얘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종목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근데 여기서 제가 대장주가 뭐랬죠? 현대차와 기아 중에 제일 센 놈은 기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부품주 중에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 세 개가 있다. 근데 그중에 뭘 사줘도 상관없다. 근데 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굳이 여러분이 고를 필요가 없이 이렇게 ETF 하나만 정확하게 내가 거래하더라도 17,500원짜리가 쭉 치고 올라와서 20, 30%씩 올라가는 거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내가 뭘 고를까 고민할 시간에 그냥 ETF 사세요. 자, ETF의 장점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냥 수수료만 내면 돼요. 만약에 주식을 여러분 1억 원어치 샀다가 팔잖아요. 1억 원어치 한번 단타 치고 만 원에 샀다 만 원에 본전에 나와도 나는 증권 거래세를 한 28만 원, 30만 원 내야 됩니다. 매일 사고 팔잖아요. 한 달에 5, 600만 원을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고 1년 동안 매일 사고 파는 걸 하잖아요. 그럼 나는 연 7천만 원 정도를 세금 내야 됩니다.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ETF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증권 수수료만 내기 때문에 아마 1억 정도 사고 팔아봐야 증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은 4, 5만 원 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딩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수익만 좀 기대감을 낮추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여러분께 반등 가능성을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ETF를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364980입니다. 보시면 지금 15% 이상 수익 났다라고 인증 여기 계좌 올라오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니까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반 이상은 차익 실현해 놓고 나머지 되밀림의 익절가 잡고 버티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보시면 이 종목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싸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12,000원이에요. 여기. 근데 지금 13,255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장중에 점심때쯤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온 차트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도 한 10%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얘를 얼마까지 보는 거냐면 14,500원에서 15,000원 이 언저리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면 도달할 걸로 보여지니까 반 정도 청산하고 나머지는 되밀리면은 손에 안 나게끔 익절 관리 여러분이 매일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겠다. 왜? 지수가 좀 더 상승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섹터는 요놈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 대신에 얘가 비중이 제일 낮은 이유는 탄력이 둔해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또 하나 꺼져가는 불 반도체 반등이라고 제목을 하나 달았는데 반도체가 계속해서 보시면 얘는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는 세게 올라왔지만 눌렀다가 반등 눌렀다 반등하면서 제가 여러분 언제 얘기했죠? 2월 초에 조정 시에 지금 얘가 제일 약한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시장이 빠질 거야. 그런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들어 올린다면 얘는 어디까지? 앞전 고점 여기 1번 고점 여기 2번 고점, 3번 고점, 3봉까지는 올라올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3봉에서 고점을 뚫어버리면 시장은 강세장이요. 3봉을 뚫지 못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시면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중에 제가 아까 점심때쯤에 캡처한 건데 3.45% 오늘만 이렇게 올랐네요. 보시면 밑에서부터 여기서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매집한 이후에 빵빵빵 치고 올라서 얘도 ETF로만 사셔도 12%의 수익률을 무난하게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종목을 샀는데 주식을 샀는데 내가 12%보다 밑에 있는 종목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살 때 잘 안 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이야기할 때 꼭 찍어주는 걸 뭘 찍어드렸냐면 리노공업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2월 초에 리노공업 괜찮다. 왜? 바닥에 이렇게 시세가 쫙 나오고 나서 횡보하는 건 얘는 상승 중에 추가 상승을 위한 매집이다. 그리고 장대 양봉 한번 나왔죠. 다시 눌릴 때 뭐라 그랬죠? 같은 패턴이다. 얘 여기 20만 원에서 19만 원짜리에서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얼마 올랐냐면 장중에 9.16% 올랐습니다. 바닥 매수하신 분 10%에서 12% 수익 나는데 시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2만 원대에서 22만 2천 원 정도에서 70%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고점을 넘기나 보자.
만약 가지 못하고 눌린다면 다시 눌림을 이용해서 19만 원, 20만 원대 또 재매수해서 올라가겠다라고 저는 계획을 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노공업 좋습니다. 자, 두 번째 HPSP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반도체 종목 이야기하면서 계속 대형주 위주로 하다가 조금 그보다는 약간 급이 떨어지지만 수익률이 괜찮겠다 말씀드렸던 게 2월 초에 여러분 HPSP를 3번을 언급드렸습니다. HPSP 괜찮다. 이제 좀 반등 나올 차례다. 근데 오늘 어땠나요? 얘만 20%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20%. 그래서 아까 58,900원에서 물량의 70% 차익 실현하자. 고점에는 못 팔았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것들 하느라고 문자를 늦게 날렸어요. 예, 다른 종목들 문자 보내다가 그래서 고점에 못 팔았지만 58,900원에서 70% 차익 실현해도 우리 밑에서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45,000원에서 47,000원입니다. 그래도 꽤 수익률이 많이 나왔죠. 한 30%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 70% 차익 실현하고 다시 떨어지면 어디서 우리는 42,000원에서 45,000원 구간 여기서 또 살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자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시멘트 종목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건 특히나 쌍용 CME 같은 경우는 5,500원에서 5,750원대에서 매수해서 끌고 올라왔는데 보시면 여러분 11.86% 수익 밑에 인증 계좌 올라온 거 눈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시아 시멘트 1,250원 밑에서 사라 11,300원대에서 물량 70% 덜어라. 그리고 다시 10,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또 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종목을 살 때 제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중장기로 성장할 종목인데 지금 싼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작년에 여러분께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주 주구장창 방송국에 여기 침 튀도록 무지하게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택배가 되게 잘 돼 있다. 내가 만약에 요 마우스 여러분 요거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나요? 마우스 하나 고장 났어. 나 좀 사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택배로 내가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하나 주문하면 빨리 와야 2주입니다. 빨리 와야 2주고 보통 3주, 4주씩 걸려요. 그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배달 오지 않고 신속하게 우리나라처럼 택배 처리가 잘 돼가지고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독일 회사에서 우리나라에게 우리도 이런 유통 택배망을 좀 깔았으면 좋겠다. 우린 잘 못하겠어. 해보다 안 되니까 도움을 요청한 게 CJ 대한통운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택배망을 깔고 있는 회사가 대한통운인데 지금 국내 매출만 가지고 이 정도의 수요를 하고 있다면 왜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내가 주문한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뭐 마켓컬리에서 주문하고 어떤 분은 뭐 쓱닷컴 SG에서 주문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어서 주문하고 각 회사마다 주문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문하는 건 얘는 내가 주문창에서 거래하는 거지만 실제 그걸 배달하고 배송하는 업체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중에 가장 안전하고 탄탄한 회사다. 그래서 얘는 7만 원부터 8만 원까지 한 3개월 동안 매집 기간을 주고 나서 튀어 올라가는데 벌써 수익률이 90%에 육박합니다. 85, 90%까지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가진 물량을 80%를 팔고 20%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11만 원, 12만 원대에 또 매집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이렇게 좀 안전한 종목 위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KT도 마찬가지죠. 3만 원 깨질 때 2만 9천원에서 3만 원까지 열심히 사서 3만 9천 원, 30% 이상 수익권에서 물량을 7, 80% 던져버리고 나머지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얘는 1년에 배당만 5%입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 공략한 지가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배당만 저희 3번 받았어요. 연 배당률이 5%입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좀 돈 맡겨야 3% 정도밖에 안 돼요. 이자소득세 15.4% 떼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3%밖에 안 되는데 얘는 몇 프로 줍니까? 5% 줍니다. 그럼 은행보다 우리가 한 60% 정도 이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높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얘를 만약에 10년간 보유하고 있어도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은 것이 50% 수익 나오잖아요. 5%씩 10년간. 20년 보유하고 있으면 원금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 많거나 내가 만약에 주식에 신경을 못 쓸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배당주인데 안전한 거 위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배당주 중에 뭐가 제일 괜찮냐? 저는 KT 같은 거,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이 조정 시에 사놨다가 배당금 꾸준하게 받아가면서 내가 어느 순간 한번 상승장이 올 때 이렇게 확 올라오면 시세 차익 한번 차익 실현하고 몇 달 동안 기다리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여러분께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TS를 제가 켜고 여러분께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네. 주식을 살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뭐 저랑은 약간 세대가 다르시니까 내가 만약 여쭤볼게요. 내가 네. 만약 수익률이 한 50%에서 100%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면 반토막 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투자입니다. 네. 두 번째, 수익률 기대 수익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손실 가능성은 뭐 해봐야 3% 5%밖에 안 됩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1번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돈이 많으니까, 당신은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수익률이 작아도 수익 금액이 크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되물으면 네. 제 주변에 좀 젊은 친구들, 뭐 제 후배들이나 조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무조건 못 먹어도 그러면 삼촌은 돈이 있잖아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도 처음부터 없었어. 네. 그런데 나도 몇백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그 작은 돈을 불려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내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내가 망했던 건 뭐냐면 수익률이 높은 걸 계속 추구했을 때 나는 깨져서 박살난 것이고 내가 안전성을 뒤로 갈 때 내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리고 내가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가는 게 먼저야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건 명절 때 제가 조카들하고 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조카라면 그래서 삼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공부하는 동안에 은행에다 적금 넣으면서 5천을 벌든 1억을 벌든 네가 모을 때까지는 아무 짓도 하지 마. 대신에 공부만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방송 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 돈을 번 사람의 이야기와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것 같더라. 그렇다 카더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번 사람은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가 벌어놓은 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뭐 강의로만 혹은 이렇다더라 남의 말을 전달하는 걸로만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내가 강의를 파는 사람이야, 책을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말의 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서 14개월째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피해를 끼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실 끼친 종목 있나요? 없습니다. 장이 빠진다고 얘기할 때 인버스 배팅에서 수익 나고 인버스 하락할 때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남들 이제 여기서 오를까 내릴까 고민할 때 제일 주도로 먼저 갈게 자동차라고 이야기했고 자동차가 시세가 나고 나니까 빌빌거리고 있던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사봐라 그러는데 걔가 따라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 상승 여력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다 팔고 나가셔야 될 것 같다. 3월부터 4월에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거다. 그때는 인버스 베이팅하고 아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월, 4월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밑에서 바닥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가서 여름까지 끌고 가는 장이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앵커님. 자, 반도체 중 사셨나요, 이번에? 하나 샀습니다. 하나 샀습니까? 아, 그래요? 전 대장. 대장.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썼어요? 네, 네. 잘했네요. 그러면 뭐라고 안 할게요. 잘했어요. 자, 네. 왜냐하면 보통 제가 방송국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샀습니까? 물어볼 때 한 10번을 얘기해야 한두 개 삽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옆에서 얘기해줘도 그냥 흘러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다른 누군가 막 급등하는 종목들, 로봇 종목들, AI 종목들 그러면 막 고점에 따라갔다 물려가지고 시무룩하게 있어요. 안타까운 건 네.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을 처음 하시는 습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한 종목, 물리지 않는 종목 위주로 가시는 것 여러분 생각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카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건드려도 될 종목과 끌고 가면 안 되는 종목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살 게 마땅치 않다면 저는 주가지수 추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16,000원에서 15,500원대 매수를 이야기 드렸고요. 얘가 앞전 고점 19,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현재 말씀드리고 있고 좀 남아있죠? 근데 저 생각은 이거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만 한 1, 2천 원까지 보셔도 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도 13%에서 15% 정도는 충분하게 먹을 폭이 남아있다. 내가 만약 종목을 마땅히 살 게 없다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조금 눌릴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는 올해 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한 22,000원에서 25,000원 이 영역까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잡아도 길게 봐도 20, 30% 먹을 폭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얘가 가다가 한번 내가 추격 매수했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물리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낮게 잡아야 되겠죠. 바닥에 잡았을 때는 40, 50%씩 잡아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시세가 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을 10%, 20%만 잡고 눌리면 더 사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 내가 1, 20%밖에 못 잡았어. 없는데. 그럼 난 그것만 갖고 가야죠. 뭐. 왜 바닥에서 사라 할 때 왜 뭐 하십니까? 안 사셨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자,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얘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11,500원대까지는 무난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0% 정도 갈 여력 있어요. 이 고점에서 못 넘기고 주저앉으면 코스닥 종목은 끝이고요. 얘를 돌파한다고 들면은 13,500원, 14,000원까지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계속 공략을 유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는요. 222-740입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 선물인데요. 미국 달러가 올라갈 때 장은 조정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달러가 어떤 식이냐면 지지지지지 하면서 흘러내리는 중이에요. 그럼 얘가 떨어지는 자리까지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달러가 슬슬슬 주저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차이나 H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204450인데요. 중국은 미국하고 계속해서 쌈박질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주저앉았던 장인데 이제 1,200원대에서의 차이나 H 레버리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물론 폭발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1,600원에 1,700원까지 바라보신다면 현 위치에서 20에서 30% 정도 버실 수익은 충분히 있다. 괜히 올라가는 거 이상한 거 사려고 하는 것보다는 얘가 지금 1,300원 밑에 있을 때 천천히 내가 한 달쯤 걸려서 천천히 매집한다고 들면은 최소한 20% 이상의 수익은 무난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섹터별로 보실 때 아까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늘 장대항복 나왔는데 종목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다음에 제가 여기 차이나 전기차였죠. 이게 우리가 했던 종목인데 371460. 얘 보시면 지금 왜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냐면 자, 잠깐 월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대박을 치고 홈런을 쳤던 종목인데 상장되고 나서 갔다가 눌릴 때 쌍바닥 자리에서 여기 10,000원, 11,000원 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이야기 드렸는데 얘가 얼마 갔냐면 2만 원까지 갔어요. 예, 더블 났어요.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12,000원부터 11,000원 이 자리에서 비중 50% 채워라. 70% 풀비팅 상관없다 이야기했는데 얘가 18,000원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그 이후에 바닥 자리에서 여기 10,000원 초반을 봤는데 중국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쳐다보지 않겠다. 왜? 여기 살짝 샀다가 올라올 때 그냥 본전보다 몇백 원 수익에서 다 던져버리고 하지 말라고 한동안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로부터 6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꽤 오래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완전히 망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봉상 7,500원 밑에서부터 천천히 사되 6,000원께 좀 손절하자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 얘가 만약에 8,000원을 회복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상승 전환돼서 10,000원대 초반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7,500원대에서 더 갈 거냐 못 갈 거냐 판단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25% 비중은 털지 말고 그냥 한번 가져가 보시죠. 7,400원, 7,700원대까지 우리는 끌고 가서 더 할 거냐 말 거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는 힘이 있는 게 뭐가 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지금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26만 원대 매집해서 끌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얘는 33만 원에 35만 원까지 갈 여력이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 삼성 SDI입니다. 얘는 지금 제가 35만 원부터 38만 원대까지 천천히 매집해서 끌고 올라가 45만 원, 47만 원 봐라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얘는 40만 원, 42만 원대 사가지고 48만 원, 50만 원까지 보셔라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LG화학입니다. 얘는 40만 원, 41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48만 원, 50만 원 바라도 거의 다 왔어요. 차익 실현을 해가는 과정이지 현재 사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에코프로가 꽤 올라왔는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2월 초에 바닥권에서 50만 원, 51만 원, 52만 원 사자 이야기했는데 63만 원, 65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제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 차익 실현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머티 같은 종목들은 세력주기 때문에 얘를 제가 공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패스했습니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11만 원, 12만 원에 사가지고 13만 7천 원에서 14만 2천 원까지 모셔라 했는데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2차 전지는 세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갈 수 없다. 천천히 간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삼성전자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앞전 고점 79,800원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9,000원에서 82,000원 구간에서 더 가냐 못 가냐를 판단하자라고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 눌림 조정 때마다 모아놓으시면 전혀 손해볼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 여러 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SK스퀘어가 굉장히 강세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는 따라갈 수 없는 종목이고 차익 실현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SK스퀘어는 이쯤에서 오늘 내일이 청산자리다. 차익 실현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고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앵커님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얘는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앞에 고점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언제 2021년 코로나 때요. 자 보세요.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앞전 코로나 때 고점은 3,300포인트였는데 지금 얼마죠? 2,650포인트입니다. 오늘 종가 2,649포인트인데 그러면 앞전 고점이랑 이미 괴리가 얼마가 벌어졌냐면 종합주가에서 800포인트 더 가야 돼요. 근데 800포인트나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센 종목인가요? 약한 종목인가요? 센 종목이죠. 그죠? 왜? 지수 대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직 갈 폭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에 하이닉스는 20만 원 돌파한다라고 생각하고 쭉 끌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조정 나오면 사야 돼요. 조정이 잘 안 나와요. 이번 장 보세요. 1월 달 조정할 때도 얼마 안 빠졌고요. 우리 9월 달, 10월 달 빠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제일 센 놈이에요. 그래서 20만 원 돌파를 향해서 그대로 밀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아직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반도체 중에 난 종목 없는데 좀 들어오른 것 중에 1등은 아니고 2등도 아니고 내가 조금 약하게 오르더라도 안전한 거 있을까요? ENF 테크놀로지. 예. 이거 지금 여기 23,950원인데 얘가 요 가격부터 2만 한 1,000원, 2,000원까지 천천히 매집한다 생각하시면 손해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손해 가능성 없습니다. 얘는 얼마까지? 앞전 고점 28,000원,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리노공업 보시게 되면 얘도 떨어질 때 19만 원, 20만 원 열심히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오늘 쭉 치고 올라와서 오늘 당일 상승만 8.4%입니다. 저점에서부터 사신 분은 12% 정도 수익권인데요. 그래서 오늘 70% 차익 실현했고요. 앞전 고점 23만 8,500원 돌파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일 힘이 없는 종목인데 늦게 가는 종목 뭐냐면 DB하이텍입니다. 이 종목은요 되게 힘이 없어요. 49,000원대부터 천천히 여러분 2월 말 3월 초까지 세워라 내워라. 예, 그냥 하루에 몇 개 사고 또 잊어먹고 오후에 또 하루 몇 개 사고 잊어먹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잊어먹고 이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계좌에서 어느 순간 빨간불이 막 올라올 거예요. 얘는 그렇게 사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보시면 앞전 자리에서도 하이닉스는 이 DB하이텍은 어땠냐면 다른 거 올라갈 때 다 빠졌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여기 10월 말 땅치고 시장이 본격 상승할 때 바닥에서부터 얘가 47,000원짜리가 61,500원, 62,000원까지 갔으니까 수익률이 그래도 제법 짭짤하죠. 그죠? 한 35%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후발주자를 사도 되냐라고 우리 앵커님 얘기하실 때 되긴 돼요. 속이 터지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아시겠죠? 속 터지는 건 여러분 몫인데 되긴 됩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HPSP 보시면 오늘 21% 올랐잖아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제가 왜 이 종목을 강력하게 이야기 드렸냐면 자, 주봉 한번 보실래요? 주봉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얘는 추세대를 계속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고 추세대를 일절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SK 하이닉스랑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일 세게 갈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처럼 21%나 올랐잖아요. 이런 날은 한번 차익 실현 해주고 또 조정 나오면 좀 사고 이러면서 끌고 가는 종목이다. 난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언제 살래? 그러면 저라면 한 42,000원에서 47,000원 구간이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LG전자 있었죠? 힘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대기업인데 그죠? LG전자 우리가 LG전자 좋아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언제? 1월 19일 날 문자에 있었던 종목이죠. 1월 17일 날이 여기였어요. 저점 1월 19일 날 여기입니다. 최저점 제가 얘기한 거 맞나요? 그죠? 최저점 맞죠? 이때부터 올라와서 쭉 올라왔네요. 꽤 올라왔습니다. 최저점 여러분께 9만 원 초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99,000원 약 10% 정도 수익 나 있습니다.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승은 10만 7천원에서 11만 원대 여기까지 저는 바라보고 싶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차익 실현하실 분 하시고 조정 나오면 또 9만 원 초반에서 사고 10만 원, 11만 원 올라가면서 털어먹고 반복하시면 딱히 물릴 타이밍 아니다.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자리에서 이런
대기업,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 중에는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마이크론이나 아니면 현대오토웨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제일 좋거든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 지금 16만 원 밑에서 천천히 사시는 건 손해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26,000원 밑에서 천천히 매집하시면 2, 3주 정도 분할 매수하셔서 손해볼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보시죠. 제일 먼저 대장주라고 이야기했던, 자,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얘가 언제냐면 1월 19일 날입니다. 1월 19일 날 여러분께 코덱스 자동차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갈 차례야, 얘가 제일 셀 거야라고 제가 단톡방에다 톡방에다 글을 계속 뿌렸습니다. 사시라고. 근데 여러분 항상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싸게 사할 때 안 삽니다. 사람들이 희한하게 싸게 살 때는 무너질까 봐 안 사다가 막 올라가면 이제라도 따라갈까요?를 늘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왜 물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쌀 때는 안 사다가 비쌀 때 살라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막 올라가면 그때 사. 야, 이게 늦었나 보다. 저 사람 말이 맞았나 보다. 그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물립니다. 아시겠죠? 매매 습관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가 뭐다? 기아요. 그래서 12만 원대에서는 일단 다 팔고 나가고 기다려봐라. 조정 오면 또 사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상태. 현대차입니다. 마찬가지 오늘장이 현대차 거의 저는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기 고점으로 25만 원에선 정리하고 나가실 자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품주 중에 제일 괜찮은 게 한국타이엔테크놀로지, 우리가 이제는 80%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일 중에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얘는 52,000원, 51,500원 깨지면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현대위아와 만도를 이제 저는 지금은 가지고 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모비스는 이제 정리하실 시기입니다. 현대차 지금 보세요. 기아가 고점에서 슬슬 이제 더 가냐 마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조정 나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점 징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주 보실래요? 위아 밑에서 놀고 있죠. 그다음에 만도 밑에서 기고 있죠. 모비스 보실래요? 이제 고점 징후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빠지기 전에 나는 일단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J대원통도 보시면 우리가 고점에서 14만 원대에서 80% 차익 실현 얘기하고 나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음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던 조정이 나오는 거죠. 얼마까지 내려오면 산다?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혹시 약하다면 12만 원부터 살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쌀 때 사는 겁니다. 뭐를? 좋은 거를.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은다면 시장이 자 먼저 상승장이면 상승 중에 눌림목에 사세요. 그런데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눌림목이 없어요. 다 무너져요. 눌림목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수급이 좋은 거 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개념이 먼저 나한테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9,500원 밑에서 9,000원까지 천천히 매집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슬슬 이제 9,500원을 돌팔랑 말랑 폼 잡고 있거든요. 얘 이렇게 띵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속도가 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매집했던 거 더 이상 물량을 늘리지는 마십시오. 비중 우리가 20%, 25% 안쪽에서만 내가 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글쎄요. 생각엔 한 1, 2천 원대까지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현재 매집을 해놓은 건데 강도 봐가면서 언제 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주식은요. 언제 사라고? 좋은 놈이 싸질 때. 조정 나올 때 그때 사는 거고요. 근데 그 쌀 때 조정 나올 때 사자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안 삽니다. 왜요? 떨어질까 봐. 중요한 건 이때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기조에 있느냐? 그러면 사야죠. 근데 시장이 무너지는 기조면 내가 저걸 사고 싶어도 안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쯤 보면 살게요 얘기했는데 거기 왔는데 산다는 얘기를 잘 안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 시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수급을 좀 더 확인하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전략 같이 세우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네,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존 톡방에 계셨던 분들도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셔야지 전문가님의 월말에 하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 갈 텐데요.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를 배워볼 텐데 전문가님
오늘은 또 선물 옵션에 대한 강의죠. 네. 조금 더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에 주식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보통 주 초반에는 시간 여력이 있어서 또 장이 상승장일 때는 주식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식만 할 수는 없는 게 지수가 올라갈 때 주식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선물 옵션이고요. 지수가 빠질 때 주식장은 박살나지만 선물 옵션은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념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좀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보통 마지막 주에 온라인 특강을 이제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톡방에 들어오신 분께만 그 온라인 제가 무료 특강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특강하고 강의하고 생방송하고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 강의들에 대한 안내가 전부 다 톡방에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제 전화번호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 전화번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방송하는 사람인데 1대1로 연락할 시간 여력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시황들을 이 톡방에다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또 뭔가 매수해야 될 시기, 팔고 나가야 될 시기를 제가 할 때 뭐 전부 다 공유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가 빠진다와 오른다를 꽤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꼭 종목을 받지 않더라도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만 사면 되고요. 지수 빠진다고 얘기할 때 인버스만 가지고 수익을 내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잘 맞추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주식 투자하는데 꽤 도움이 되실 테니까 톡방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물 옵션 얘기 시간 되는 데까지 짧게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주가가 오를 때와 내릴 때 양쪽 방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는 나는 선물 매수와 콜 옵션을 사는 거고요. 내려갈 때는 선물 매도와 풋 옵션을 삽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시속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기준점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콜 옵션 얘가 주가가 올라가야 상승 나는 거고요. 풋 옵션 얘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 결국은 뭐냐면 콜, 풋 두 놈 중에 어떤 놈이 지켜야 될 기준점을 지켰느냐예요. 콜이 무너지게 되면 얘는 지켜야 상승하는 거니까 콜이 무너지면 장은 하락일 거고요. 반대가 풋이 올라가니까. 또 풋옵션의 기준점이 깨지게 되면 반대 콜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상승일 거예요. 선물 옵션이 되게 매력적인 건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떻게 한다고? 풋이 기준점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2월 2일 날입니다. 장 출발하고 나서 콜 옵션이 몇 배가 났냐면 2,300%입니다. 당일날. 여러분, 주식에서는 상한가가 30%밖에 못 가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당일날 대박이 날 때는 23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으로 만약에 반토막 났어요. 2배, 100% 수익 나야 반토막이 만회되는데 하루에 23배가 나는 날 내가 걸린다고 하면 난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루에 나는 그동안 주식 인생에서 망했던 거 몽땅 회복하고도 다 수익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익 여기 수익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 여기 1.8에 사가지고 5.5에 팔면 300% 수익 났다라고 인증하는 글들도 여기 올라오지요. 여기 보시면 수익이 주식이 선물 9포인트, 6.4포인트, 5.5포인트, 7포인트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 1포인트가 얼마냐면 선물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6포인트 벌었다. 와, 나는 한 계약당 150만 원 버는 거예요. 10개 잡은 사람 1,5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을 내는데 어떤 일이 그렇게 났느냐 보시면 자, 이날은 아침에 전날보다 갭상승해가지고 하루 종일 올라가 종가 고가로 들어올린 날입니다. 여러분 주식 차트가 이렇게 하루 종일 종가 고가 올라가 봤자 얼마까지 가요? 30%가 맥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이날 2,300%의 엄청난 대박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주식이 낮다? 아니요. 선물 옵션이 훨씬 나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이날도 300%씩 터집니다. 그런데 장이 빠질 때는 어떨까요? 보시게 되면 이날은 2월 5일이거든요. 시가 고가로 장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수익률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여기 수익률 여러분 인증샷 갖고 왔습니다. 239%의 수익 보실까요? 여기 89%의 수익률 보실까요? 내가 장이 빠질 때 남들은 주식은 깨지는데 선물 옵션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시죠. 장 출발하고 만약 여러분 이게 주식 계좌라고 생각하세요. 장 출발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괴롭죠.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장이 빠질 때 선물 매도로 그리고 나는 뭐합니까? 풋옵션 매수로 수익을 내는데 풋옵션이 몇 배가 났냐면 당일날 14배, 1,400%가 났습니다. 이후에 장이 반등할 때 주식은 끼케야 30% 오르는데 선물 옵션은 몇 프로 오른다? 1,400% 올랐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비교할 수 있는 선물 옵션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주식 얘기 위주로 드리느라고 선물 옵션 얘기를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온라인 특강으로 선물 옵션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 거의 시청자층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식 얘기 위주로 하고 선물 옵션 조금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선물 옵션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운영하는 제 단톡방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시다가 제가 마지막 주에 강의한다 그러면 우르르 오셔서 온라인 특강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에 대한 매매법과 또 ETF, 또 대형주 매매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월말에 해주시는 온라인 강의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요. 오늘의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섹터들 살펴보면서 대장 종목들의 타점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대형주 ETF로 어떻게 수익 낼 수 있는지 지금 사야 될 ETF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선물 옵션 매매 사례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또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